네, 안녕하세요. 기술적 분석 사이클 투자자 샌드폭스입니다. 자, TLT와 TF 제가 지난 1년간 추적 분석을 해오며 하락 파동과 그리고 반등의 파동, 이 고점부에서 조정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 구간부터 다시 한번 TLT와 TF를 보면서 이 상승 사이클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 상승 사이클이 9월 금리 인하를 보는 사이클이며 현재 중립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TLT와 TF를 볼 때 미국 채권 결국 채권의 금리가 내려가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한계에 대해서 함께 설명드리면서 이 매크로와 차트, 심리 분석, 그리고 시황 분석까지 함께 연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CME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현재 9월달 금리는 0.25%, 25bp이라는 61%이고 두 번의 금리는 6%로 점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쳤을 때 대략적으로 67% 확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현재 연준 의원들과 파월 연준 의장까지도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기조가 완화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시카고 굴스비 총재는 지금과 같이 경기가 냉각돼 있다는 여러 신호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 높은 수준의 연방기금의 금리를 유지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결국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추가적인 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단 이 5월달에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고용과 실업률 데이터가 약해지고 나빠지기 시작한다면은 연준은 고용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집중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 고민할 것이고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더 높아지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낮아지면서 금리 인하되거나 아니면 고용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자, 이러한 데이터 나오면서 금리를 할 수 있는, 자,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자, 연준 의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 결국 조금 더 빠른 투자들은 미국 국채 반등이 곧 본격화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현재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는 낮아지고 그러면서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미국 국채 금리와 그리고 수익률은 반대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리가 조정받는 과정 속에서 미국채 하승 상품인 TLT와 TF의 수익률은 상승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이렇게 채권을 사는 이유가 인플레이션과 노동 데이터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채권에 집중하는 이유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데이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미리 대비를 하는 이러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약간의 불확실과 플러스 이 기대 심리가 만나면 이런 측면에서 가격이 이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가격은 먼저 선 반영해서 올라갑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인지하는 순간에는 이미 가격 반응은 몇 퍼센트, 90% 이상 되는 거는 투자 시장의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불확실과 기대 심리가 같이 공존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현재 추세가 생겼기 때문에 추세의 거래를 하는 데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이 해외 트레이더들 또한 연준이 9월부터 금리를 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금리 인하에 하는 방향으로 베팅을 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현재 10년물 채권 금리 기준으로 해서 장기가 하락 트렌드를 밟았던 거에 돌파가 나왔다는 측면입니다. 또한 중립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우려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더 증가시키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채권 금리의 일시적 금리 인하를 인해서 한 차례 정도 반영을 하면서 하락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추세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우리가 과거처럼 금리가 이제 0%대 또는 1%대 사이, 자, 이런 금리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금리 3번 정도는 더 인하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현재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금리 동결 또는 인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중립금리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이번에는 결국 경기 침체를 바라보는 이런 데이터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한 차례는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이유가 중요해요. 결국 금리는 한 차례 한 다음부터 인플레이션 치솟아 오르고 이 중립금리마저 올라가 버린다면은, 확실하게 이런 데이터 나와버린다면은 다시 채권 금리의 상승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 중립금리라는 건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인 금리 수준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결국 이 장기물의 채권 같은 경우는 위험이란 게 발생하고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 반면에 미국의 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자 비용마저 국방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요인들은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투자자들은 이런 위험에 대해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금리 인하 한 차례가 된다고 했을 때 투자자들은 더 이상 채권을 매입을 해주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해서 결국 다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있겠죠. 결국 이 채권보다 현금에 대해서 매력이 높다라면은 또는 채권보다 다른 대치자산의 매력이 더 높아지면서 채권의 수요가 더욱더 감소해버리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 미국 재무부 장관 또한 불황의 근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금리 인하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준 관계자들이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2026년도에 2%로 돌아올 것이라는 중간 전망을 발표를 했으며 또한 연준의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더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올해 단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는데요.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더욱 냉각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물가가 완화되는 동안에도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 비용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새 임대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되었으며 또한 연준이 금리를 낮춤으로써 주택시장에 어느정도 안도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정책 이반자들이 보여준 데이터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결국 현재 주택시장에 금리가 높기 때문에 주택을 더욱더 짓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주택의 비용도 높아졌고 여기서 미국의 개인들은 주택을 소유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이자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부담감에 넘어서 연체율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까지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 인하를 해야만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한 상태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옐런 의장은 경기 침체 근거가 실제로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낙관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거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좋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방향은 금리 인하를 보고 있으며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결국 그거예요. 현재 주택 건설업자들의 금리가 인하를 하는 게 시급하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신규 주택의 부족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데이터는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한 차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고 실상 이게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다시 한번 치솟아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현재 이 문제가 엄청 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환율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 달러 인덱스의 상승도 이러한 요인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파월 의장도 중립금리가 인상되어 있는지 여부를 실제로 알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제를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립금리보다 현재 중요하게 보는 거는 결국 이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금리 동결을 계속 하다가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데 또 인플레까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뭐 미래의 문제를 나중에 생각하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현재 금리 인하 먼저 반영을 하고 있고 현재 상승세가 나오고 있네요. 프리장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장세에서 이 채널별 상단부까지 한번 터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이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무리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절한 구간에서 끊어 놓는 게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려보겠고 일단 이 TLT 기준으로 이제 추세의 초입국면이에요. 그리고 레버리지 3배짜리 TF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초입국면이다. 그래서 TF 기준으로 지금부터 봤을 때도 대략적으로 30% 정도 나옵니다. 한 여기 65불까지만 보더라도 이전 고점 매물 때까지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부터 매력이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보면은 어떠한 리스크가 또 존재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이런 구간에서 집중을 하되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구간에서는 도달하면은 어느 정도 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서 금리 이제 25bp가 아니라 100bp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금리 인하를 바라봐야 되지 추세적이고 장기적인 금리 인하를 바라본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강제 존버, 강제 물리는 이런 현상들 발생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물가 연동 채권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으로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겠고 물가 연동 채권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매우 낮은 편이며 또한
월 배당 1%와 그리고 달러 투자의 효과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투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침 이것도 현재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해서 한번 위로 찔러 올리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한번 도달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 높아요. 그래서 결국 빠지더라도 1%대 월 배당금과 또 환율 투자 뭐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개개인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텔레그램망 빠른 소식들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확인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